당신, 너 이리 주세요, 아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는 세련된 몸짓과 언어를 구사한다. 그는 영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그는 제법 괜찮은 연봉을 받는다. 그는 내 아버지이며 내 어머니이며 나다. 또한 나는 불안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렇게 나는 불안하다. 불안하세요? 정말 며칠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괜찮은 줄도 몰랐죠. 괜찮았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아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매우 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은 거였죠. 그때 괜찮다는 걸 알았으면,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지금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었을까요? 방지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갑자기 불청객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에 아주 나쁜, 오염된, 아니 나를, 이곳을 오염시킬 물건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아이 하나, 출생증명서와 DNA 검사서,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 무려 266일간을 나를 망치려고, 날 불안이라는 무지막지한 공포 속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 나쁜 년은 계획적으로 이런 짓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냐 묻더군요. 그렇다고 대답했고 내 대답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사랑? 사랑! 그딴 거 한다고! 내 사랑의 크기를 묻는 거면 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불만이었어? 그래? 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게. 내 사랑의 크기를. 야 그러니까 야! 내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내 사랑이 진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사랑이 억지라고 하길래 애는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하찮아진다길래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너 여기까지 왔잖아.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 단 하나라도 뭔가 나아지려고.
엄마. 엄마. 왜 대답이 없어요? 아빠. 아빠. 왜 대답이 없어요? 엄마. 나 사랑하지. 아빠. 나 사랑하지. 사랑은? 야, 그런 거 없어. 그래, 나 너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너무 고전적 수법이야. 끊은 지 5년이 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절제가 안 됐죠. 마시기 시작하면 끝을 봤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시작이라는 거, 그 시작점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끝을 봤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한테 시비를 겁니다. 야, 거기 너 그래, 야, 뭐 와보라고. 그래, 뭘 보냐고 이 새끼야. 이씨. 지나갔네. 출집법이야? 이 새끼가 지나. 씨. 와, 야, 방심했다. 진짜 그래. 뭐 유단자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 개새끼. 형, 잠시만요. 형, 진짜.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냐, 이 개. 진짜. 야, 너 어디가?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보라고, 진짜. 쫄았냐? 야,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진짜 아프다. 내 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난 사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많은 영상들, 수많은 노래들, 친구들, 여자들한테서 난 배우려고 했지만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술을 끊고 좋은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고객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안내하고 이익을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커미션을 받죠. 고객의 이익이 많이 생길수록 제 수입은 더 늘어납니다. 주식, 펀드, 비트코인 모두 같은 수법입니다. 합법적인 돈놀이. 그리고 같은 과정을 통해 돈은 돈을 벌고 주 고객들에게만 전달되는 정보들은 작은 투자자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누가 얼마의 돈을 얼마나 배팅하느냐. 사실 수익은 거기 달려 있습니다. IMF에도 감염병의 창궐에도 잘 넘어간 유전자의 요청으로 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전부를 건 투자자들을 희생시켰고 그들의 열망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죠. 제 주 고객들은 일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일부가 무너져도 전부가 다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일부는 계속 부풀어 전체를 더욱 키웁니다. 어느 날은 한 등신 같은 고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소연. 내가 도둑이라고 합니다. 날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배신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내 눈물을 흘리고 내 공간을 나의 것을 하나씩 집어던집니다. 잘한다. 잘해. 그리고 비서의 책상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옵니다. 저한테 겨눕니다.
눈물과 콧물이 합쳐집니다. 더러워. 땀범벅이 된 얼굴에서 난 사랑을 봅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그토록 사랑했구나. 지켜내야 했구나. 설사 그게 돈이라도 말입니다. 나도 내 사랑을 발휘합니다. 온몸으로 그 더럽고 나약한 사랑을 짓밟습니다. 여기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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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손이 그랬나? 엄마, 나 안아줘. 숨이 막힙니다.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항변을 하려고 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믿음의 배반은 잊지도 않은 사랑을 몰수하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손잡기도 두려워하는 엄마한테 안아달라는 투정은 결국 너 원하지 않아. 너 원한 적 없어. 너 나한테 짐이야. 라는 눈빛을 언어로 구체화시킵니다. 반복된 언어는 가시돋친 넝쿨이 됩니다. 가시에 온몸이 휘감긴 나는 혼자 아파할 수 없어 수시로 무언가를 부수고 때립니다. 너도 아파야지. 나만 아플 수는 없잖아. 고객의 일은 그저 하나의 일화일 뿐입니다. 합의를 위해 돈을 썼고 돈을 받은 고객은 사랑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해결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아버진 나 사랑한 거죠. 나를 짐으로 여긴 엄마는 결국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날에도 잘 있으라던가 미안하다던가 뭐 그런 애절한 말들이 없었습니다. 원치 않은 아이, 짐이 된 아이, 믿음을 배신하는 아이는 뭐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감염병의 시대, 많은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돈이 있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돈을 만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애들이랑 나랑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보인 등, 그놈의 등짝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안 돼! 등 보이지 마! 그래, 등 보이지 마. 나 봐야지. 내가 너 원하니까, 널 필요로 하니까. 그래, 나 너 사랑하니까. 엄마의 등을 이해하긴 했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등을 돌려 떠난 날 이후 차갑던 아버지는 더욱 변해갔습니다. 감염병으로 학교와 직장이 폐쇄되었고 셋이 살던 때는 몰랐던 정적은 고작 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적막이 되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외출할 때 틀어둘 수 있었던 유튜브 음악들, 가전의 각종 소음들이 차라리 심신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어디로든 가고 싶었으나 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어린 나를 보호해 줄 곳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고급 아파트였으니까요. 그가 들어옵니다. 난 또 텔레비전을 끄고 컴퓨터를 끄고 이유 없이 돌아갔던 전자레인지며 믹서기의 전원을 뽑아둡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또
없는 아이가 됩니다. 다시 정적.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침묵의 불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 의약회사, 환경업체들의 주식이 뛰어오르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폐쇄의 날들. 나는 정막이라는 공포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요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고요한 사랑이 넘치는 나의 집. 살기 위한 정도의 숨소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화,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무음의 인간. 아이씨, 등 보이지 말랬지, 씨발. 등 보이지 말라고. 야, 이러지 마. 죽을래? 야! 살기 위한 정도의 숨소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화,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무음의 인간. 몇 번의 아우성 끝에 다시금 찾은 병원. 결국 몇 명의 여자들이 절 떠나갔습니다. 미친놈! 조용히 해. 사이코 새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살기 위한 정도의 숨소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화,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무음의 인간. 몇 주 전 헤어진 지 1년이 된 그 여자가 이런 걸 두고 갔습니다. 나한테 등을 돌리지 않았던 유일한 여자였어요. 결국 제가 등을 돌렸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두 결국 나한테 등을 돌리는데 그 여자는 그러지 않았을까? 날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건요, 마치 등을 돌려서 차마 알아채지 못한 수많은 눈빛들을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 의심했죠. 원망했죠. 내 의심을, 내 태생을, 내 폭력을, 내 거짓 사랑을 수시로 놓치지 않고 질타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뽑아서 꿀꺽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는 살려고 우는 건지 죽으려고 우는 건지 계속 웁니다. 나는 살려고 마시는 건지 죽으려고 마시는 건지 술을 계속 마십니다. 동봉된 데이터칩에 유전자 나열을 바라봅니다. 과학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거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원치 않습니다. 지역사회와 주변의 도움도 요청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첨단화된 온라인 상담은 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급합니다. 저 진짜 급합니다. 저 아이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아이가 내 집에, 고요한 사랑이 넘치는 내 집에 침입을 했단 말입니다. 인력 부족. 나는 사람을 사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당장 내일이 문제입니다. 진짜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 시대가 되면 육아를 전담하는 로봇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인간의 탄생과 육아와는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처럼 법도 돈도 기술도 지금의 나한테는 도용되지가 않습니다. 하소연! 도와주세요. 제발요. 나는 필요하지도 않은 말까지 해봅니다. 야, 너 나한테 짐이야. 나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 너도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 너 나한테 짐이야. 나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 너도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 엄마의 말을 묵사해서 아이한테 합니다. 정적은 깨졌으며 평화의 고요는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웁니다. 계속. 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시 돋친 넝쿨이 온몸을 기어오릅니다. 숨통을 조여오고 마구 찌릅니다. 가시 돋친 넝쿨이 온몸을 기어오릅니다. 숨통을 조여오고 마구 찌릅니다. 야! 나는 마시고 있던 술을 아이한테 먹입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신경 안정제를 아이한테 넣어놓은 먹입니다. 그날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그날의 아이를 울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아이는 이제 울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하나, 둘, 셋, 넷, 120, 121, 122. 거기 3층 잘 들리죠?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죠? 거기 손님, 당신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온몸으로 당신을 향해 이야기하는데 시계를 본 당신 말이에요. 아하, 메시지 확인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시간도 봤잖아! 그러니까 몇 시냐고 같은 것도 물어보게 할 거예요? 8시 15분? 15분 남았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8시 30분까지니까 15분이 남은 거예요. 15분! 그러니까 당신 인생에서 딱 15분만 저에게 주세요. 아! 아시다시피 여긴 트랜스젠더 바예요. 난 남자면서 여자예요. 밤에는 이렇게 쇼를 하고 낮에는 드론을 띄우죠. 배달앱에서 주문한 수많은 물건들을 드론으로 배달하죠. 난 꽤 괜찮은 드론 기사고 난 땅에 있어요.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난 내 직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이든 쉽게 배달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하늘의 길을 보느라 땅만 발끝만 쳐다봐요. 거봐요. 벌써 웃기죠? 난 무엇이든 되고 무엇도 아니랍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나 어디 사는지 알아요? 지하에 살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땅을 하도 파서 더 이상 팔 곳이 없어지니까 땅이 알아서 구멍을 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하늘을 날고 인간은 지하로 내려가고 땅은 참을 수 없어 요동치며 구멍을 냅니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았죠? 아니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만큼 우린 더 파기 시작합니다. 구멍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면 땅이 알아서 낸 구멍 같은 제 구멍 이야기입니다. 야! 어머머? 구멍이라고 하니까 저 언니 웃는 것 좀 봐. 아이고, 구멍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저 아저씨도 이제야 좀 웃네. 나는 구멍이 하나입니다. 잘라내지 않았단 이야기죠. 가슴이야 만들어낸 거고 뭘 달 수는 있겠는데 없애진 못하겠더라고. 부모가 물려준 신체를 소중히 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은 무서워요. 있던 게 없어지면, 보이던 게 안 보이면. 아저씨, 거기 시계 아저씨, 지금 자기 거 안 보이지? 그러니까 또 딴짓 하잖아. 지금 자기 거 잘 있는지 눈으로 확인돼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해 보시라고. 지금 확 잘라버릴까 보다. 더럽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혐오 뭐 그런 걸 묻는 거라면 나는 그냥 내가 싫어. 정말요. 난 그냥 내가 싫어. 난 내가 아니 내가 싫다는데 당신이 뭐 좀 난 싫다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주창하는 놈이 있다면 그 인간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지만 난 내 몸 어디가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의 성기를 갖고 있다고 그게 싫은 게 아니라고. 나는 그냥 내가 싫어.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자면 나는 내가 정말 너무 좋아.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 할머니 손에 자라서 아버지한테 맞아서 친구 하나 없는 왕따였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싶지 않아. 진심이야.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지하방에 누워서 생각하다 보면 그것 말곤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이 객석을 꽉 채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내 이야기를 듣고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왜 이런 건지, 그러니까 내가 왜 재미가 없는 트랜스젠더 코미디언이 됐는지 좀 판단해 달라는 거야. 엄마 얼굴을 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란 사람이 사진을 다 없애버렸으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얼굴 보시면 알죠? 그다지 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란 존재의 이미지 그냥 선량해요. 따뜻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닐까요? 아버지는 틈만 나면 날 앉혀놓고 엄마 욕을 했어요. 문제는 그럴수록 엄마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날아다니는 거지. 지금 저런 말들 믿지 마.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만 언젠가 널 찾으러 올 거야. 내 따뜻한 품으로 널 다시 안아줄게. 지금은 안 돼? 안 돼. 미안해. 미안한 일을 왜 하는 거야? 미안한 일을 왜 버리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말이죠. 죄송한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할머니는 좋았어요. 끼니 때마다 밥을 챙겨줬고 반찬은 각종 짠짓뿐이었지만요. 옷도 잘 갈아입혀줬고 아버지란 작자가 벌어다주는 돈을 아껴서 용돈도 줬고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을 한 셈이죠. 엄마는 아니었지만 엄마였어요. 아버지는 지방에서 돈을 벌어서 집에 붙여주거나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어요. 자주 못 만났죠. 날 맡겼다고 했지만 사실은 버려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넥타이를 하지 않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넥타이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뭐야, 어울리지도 않게 넥타이. 뭐야. 마치 교수형을 당해야 하는 사람처럼. 그죠.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 여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엄마구나. 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안겼죠. 엄마.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요. 떨어져 임마. 얘 왜 이래? 그랬더니 아버지는 스스로 넥타이는 멜 줄도 풀 줄도 모르면서 여자한테 매달린 나는 단번에 떼어냈어요. 조금 놀란 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안절부절했죠.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는 급하게 이것저것 치우기 시작했고 눈치가 빠른 나도 아버지와 그 여자가 앉을 자리를 마련했죠. 근데 우리 집은 방이 없는데 저 여자는 어디서 자는 거지? 나랑 할머니가 쓰는 한 칸짜리 방을 내어주고 우린 주방 겸 거실에서 잤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 여자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날 얼마나 꼬집고 때리는지, 내가 모은 용돈을 훔쳐간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정말 좋아했어요. 모르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가끔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할머니는 방 앞에 밥을 차려놓고 짠지밖에 없는 밥상을 뒤엎는 건 다반사였지만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밖에 한참 나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막연하게 좋았어요. 할머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어나가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시스코
가져오지 못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봄에 들어와서 여름 내내 팔팔하게 소리 지르다가 겨울을 못 넘기고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야 할 바이러스는 죽지도 않고 끈질기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부여잡으려던 이 여자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안 그래도 망나니인 아버지는 짐승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난 말했어요. 그 여자 나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나 때리고 내 돈도 훔쳐갔어. 나랑 할머니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유? 나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결국 나란 생각에 난 힘들어요. 난 모든 이유예요. 안 좋아지는 이유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예요. 아버지는 나와 할머니의 잘못을 순위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되고 어느 날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 선발대회에서 1등을 하면 아버지한테 혼나요. 맞는 거죠. 집 밖으로 내쫓아요. 아무데도 못 가게 현관 앞에 세워둡니다. 누가 지나가면 어떡하지? 얼마나 창피할까? 하지만 아무도 지나가질 않아요. 내 거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울어도 할머니가 울어도 다른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도와달라고 해야지, 살려달라고 해야지, 아버지를 혼내달라고 해야지. 하지만 역시 아무도 지나가질 않습니다. 혹여 누군가 지나가더라도 아무도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기요, 나 안 보여요? 내 목소리 안 들려요? 그래서 난 나쁜 사람 선발대회에서 1등이 되지 않으려는 연습을 합니다. 그의 대화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죠. 때로는 강아지처럼 킹킹킹 아버지는 화가 나면 화풀이를 할머니한테 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힘드실까봐 나는 물을 떠다 드려요.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주방에 두고 거긴 너무 추우니까 방에 들어가서 아빠 곁에 누워요. 아빠 냄새, 땀 냄새, 할머니 피 냄새, 다시 애초로운 강아지 마냥 낑낑 낑낑. 아버지는 그게 좋은지 날 쓰다듬어줘요. 엄마, 아빠는 사실 좋은 사람인 거지? 그럼 지금 너한테는 아빠밖에 없잖아. 눈이 왜 두 개인 줄 아세요? 두루두루 보라고 두 개래요. 근데 난 한쪽 눈을 감아버렸어요. 아버진 할머니를 괴롭히는 일에 날 동참시켰어요. 아버지가 3대를 때리면 난 1대를 때립니다. 살살 치면 또 쳐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는 게 할머니를 위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정도 머리도 없었으면 아마 전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그 침묵의 이웃도 참지 못했나 봐요. 아버지는 할머니를 두들겨 패면서 말했죠.
당신들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짐승이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할머니가 쓰러져요. 아버진 날 노려봅니다. 난 다시 아버지 다리에 얼굴을 부빕니다. 할머니가 일어나질 않아요. 난 박수치면서 좋아해요.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난 쓰러져 있는 할머니 머리를 발로 밟아요. 있는 힘껏. 절대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난 저 문을 누군가 두드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난 저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경찰입니다! 아버지는 지쳐 방에 들어간 지 오래였고 난 할머니 머리를 발로 누르고 있었죠. 경찰서가 존재하는지 경찰이 실제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쁜 사람들을 벌주고 착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 전설 속의 인물들이 실제하더라고요. 나는 소년 현행범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진술을 했죠. 애가 커가면서 이상해졌습니다.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손자가 귀엽다면서 받아주는 게 일상이었고 무엇보다 저는 그 돈을 버느라 집에 자주 못 와서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그랬죠. 어차피 넌 아이니까 죄도 가볍게 받을 거야. 그리고 직계 존속도 아니잖아. 그게 뭐야? 너 나 없으면 어차피 못 살아. 알지? 알아요. 네가 했다고 해. 다시 애처로운 강아지 마냥 낑낑. 알았어요, 아버지. 나는 나를 때리던 할머니를 때리던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들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아버진 어머니를 잃은 가여운 가장이었고 나는 악마가 된 거죠. 내가 자꾸 아버지의 품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걸 애처롭게 봤던 경찰들의 모습도 기억나요. 근데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웃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법의학자도 내 몸무게와 신체 사이즈로는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폭행 흔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아니요. 난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잡혀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버지를 되돌려 달라고 울고 불고.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잡혀 들어갔죠. 그리고 난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어요. 할머니는 차마 보고 싶어 할 수도 없었죠.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지 않게 되고 엄마의 환영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 난 이렇게 살아남았답니다. 우선 날 살려준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신고해 주셔서요. 증언해 주셔서요. 이렇게 절 살려주셔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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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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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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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웃네. 코미디의 기본은 반복인데. 한쪽 눈을 가려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몸을 좀 더 써보세요. 목을 돌리고 몸의 반경을 좀 더 넓혀보세요. 불편하시죠? 우리는 불편하고 반쪽만 봤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외눈박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인정해요. 네, 저 오늘 작정했습니다. 어차피 잘릴 것 같은데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사람을 웃길 자격이 있나요? 어때요? 거기 시계 아저씨,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 지워질 기억이요 아스라이 잦아드는 마지막 빛을 긴 여운이요 이 밤이 지나면 영원한 시간 속으로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리 그대와 나 처음부터 그래야 했어 언젠가는 그대 그래도 내게 돌아올 거라 우리의 운명이 그댈 내게 되돌려 주리라 믿었지 이 밤이 지나면 영원의 시간 속으로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리 그대와 나 처음부터 그래야 했어 난 무엇이든 되고 무엇도 아니랍니다. 이제 무엇으로 살까요?
여기서 이렇게 수많은 화면들을 보고 있으면 묘한 기분이 느껴져요. 아시죠? 감시 카메라. 전 100여 개의 CCTV를 관할합니다. 집 내부를 제외한 도로, 골목, 복도를 훑어보죠.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GNJ 구역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여전한 취객들의 노상방뇨, 토악질, 껄떡거리는 남자애들, 숨어서 약 바는 청소년들, 그리고 헤어지기 싫어서 입술 닳을 때까지 뽀뽀질하는 연인들. 그러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와 내기를 하죠. 오늘은 저들이 헤어질 것인가, 발길을 되돌릴 것인가. 자, 대부분 왼손이 이깁니다. 발길을 되돌린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느 골목을 돌아 어느 숙박업소에 들어가는지를 살피죠. 언제 나오는지, 정말 두 사람 모두 나오는지도 유심히 관찰하고요. 변태냐고요? 글쎄요. 유난히 흥미를 끄는 추적이긴 하지만 결국 그들이 방 안에서 마주보고 손잡고 있는지 뭘 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건 장담하죠. 제 경우는 아닌데 동료 중에 한껏 올린 친구가 있어요. 분명 들어갈 땐 둘이었는데 나올 때는 여자 혼자 나오더랍니다. 모텔에 전화를 걸어서 퇴실 여부를 살폈고 남자는 혼수 상태로 발견됐어요. 여자가 같이 죽자더니 남자한테만 이 약을 먹인 거죠. 다행히 죽진 않고 살았습니다. 일촉즉발, 우리가 이걸 잡아냅니다. 관록이 쌓이면 그냥 가벼운 일인지 개입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작은 시비라도 바로 경보음을 울리고 경찰에도 연락이 가고요. 왜 어떤 단체에서 실험 삼아 출동 시간을 한번 재봤잖아요. 그 뉴스 다 보셨죠? 실제 출동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경찰서장 옷 벗은 거.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감지되면 사이렌을 울리고 데이터를 접수하고 출동 요청을 한다, 그거죠. 숨어서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이 정의롭다는 스스로의 다짐이 없으면 이 일은 너무나도 따분하고 피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목을 스쳐 집으로 향하고 거리에는 이제 사람들보다 자동차들이 더 달려대니까요. 자동차에는 교통과와 실시간 연동되는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습니다. 현금이 유통되지 않은 지 한참 됐으니까 카드 조회만 해봐도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고 재정 상태,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죠.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범죄자 DNA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태어나는 아이들의 DNA를 검사하면 사이코패스 성향은 다른 연기어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자살도 유전적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당신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난 정말 당신을 잘 알고 있어요. 단지 당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만 모를 뿐입니다. 집 안 당신
혹은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여전히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여전히 철저하게 비밀. 여전히 철저. 예, 압니다. 알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누가 나를 보호하겠다고 지켜보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이상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뭘?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어. 또 모른 척하는 거야? 또라니. 실망이야. 잊은 거야 아니면 잃은 거야? 이상할 건 없어. 이상하다고 미리 생각해선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끝없이 보고 있으면서. 그래. 그래서 그만 볼 거야. 정말? 누가 나오는데? 누구? 아이? 애는 어디로 간 거야? 허구한 날 저 여자만 왔다 갔다 하냐고. 신고해. 신고해야 할 타이밍이야. 이거 확신이 안 서는데. 인생이 확신이었던 적이 있어?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야. 너도 알잖아. 아니까 망설이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쓰러뜨려서 엄마 깨기만 해. 가만 안 둬 진짜. 조심히 올려 살살. 쓰러지지 않게. 예, 그 데이터에 의한 신고를 하려고요. 예, 저 맞습니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GNJ 구역이요. 인구 밀집 지역은 아니고 다세대 주택 건물이 5개 정도 몰려 있는 동네입니다. 5층이고 옥탑으로 연결돼 있고요.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아이가 3개월째 전혀 외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게 아닌지 데이터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들어간 흔적만 있고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출결 결과 수업은 듣고 있으며 담당 선생님 확인도 있었습니다만 3개월 동안 나오지 않는다는 건 어딘가 이상해서요. 예, 예,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데이터 보고 역시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야!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형아, 엄마. 잘못했어요. 조용히 놀라 그랬는데 시끄러웠어요. 제가 조용히 얌전히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예, 맞아요. 잘못했어요. 아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용준이가요.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맞을게요. 5대요. 그럼 10대요. 20대요. 30대요. 제가 대신 맞을게요. 다 맞고요. 다 맞은 다음에요. 엄마, 밥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신이 있다고 믿으면 좀 편해요,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뭐 잘 안 풀린다 싶을 땐 신이 주신 시련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를 믿고 따르면 이 또한 나아지리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요, 위안이 되죠. 그래서 나는 신을 믿었어요. 근데 도통 나타나질 않네. 이제 이 연극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을지도 몰라요. 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벗어나지 말라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기억하라고요. 계속 잃어버린 걸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도 절기 시작합니다. 절뚝, 절뚝. 야, 기운이 떨어지고 있어요. 머리에 개미가 지나가네요. 예, 출발했나요? 신고한 지 1시간이나 지났는데 관할에 넘어가긴 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그 집 여자가 나왔는데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 집 애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요. 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요. 여행이요? 아니, 국경 폐쇄된 지 13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치? 제가 지금 이미지 파일 전송합니다. 국내 여행이라도 저건 이사 수준이잖아요. 오밤중에 이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출동 좀 빨리. 아니, 이러라고 나 여기 앉혀둔 거 아닙니까? 사람들 감시하라고, 이탈하지 말라고, 무슨 일 벌어지기 전에 방지하자고. 사생활이고 나발이고 진짜. 얘 압니다. 얘 알아요. 요즘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말 많은 거. 근데 제가 신고한 적 있냐고요. 어지간한 일은 2, 3일 안에 해결되잖아요. 우울감 느끼는 사람이라도 4일 집 밖으로 안 나오면 끝이라고요. 끝! 근데 애라니까요. 지금 애가 3달째. 예, 알겠습니다. 형아, 배고파. 참어. 못 참겠어. 엄마는 게임에 건들지 마. 엄마는 왜 맨날 게임만 해? 형아, 배고파. 어제 먹던 빵. 안돼, 그거 곰팡이 펴서 버린 거잖아. 그거 곰팡이 떼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안돼. 형아, 배고파. 정말 배고파. 형은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치킨, 맛있겠다. 햄버거, 아, 맛있겠다. 그냥 밥, 에이, 그게 뭐야. 그냥 엄마 밥. 얼른 자는 척해. 엄마 화장실 간다. 다시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그 애의 집을 향하는 큰 도로, 작은 골목 어디에도 경찰차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놈의 책에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조리들. 형아, 저건 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이 나만 두고 탈출했잖아. 아니야, 널 두고 간 게 아니야. 맞잖아. 형 혼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형만 치킨하고 햄버거 먹으려고. 아니야, 알잖아. 형 그런 거 안 먹었어. 그런 거 너랑 먹어야지. 나 그냥 삼각김밥이랑 우유 먹었어. 그냥 그것만 얻어 먹었어. 햄버거 치킨은 너랑 먹으려고. 맛있었어? 응. 근데 왜 이젠 안 먹어? 몰라. 형 머리에서 개미들이 탈출한다. 안 되는데. 그날은 정말 배가 고팠어요. 눈이 뒤집혀 있는 동생을 발견했죠. 엄마 방에선 총소리가 한참입니다. 누굴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걸까요? 아마도 나랑 동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옥층, 추운 겨울날 아사 직전, 베란다에 버려진 우리. 난 동생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용준아, 용준아, 정신 차려봐. 배관을 타고 내려갑니다.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신히 발끝을 에어컨 실외기에 걸쳐둡니다. 이제 4층입니다. 힘을 내어보았습니다. 하느님, 보고 있어요. 나를 도와줄 거죠. 이제 3층입니다. 베란다 난간에 화분을 심어둔 덕분에 발을 디딜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층입니다. 2층 난간부터는 겁이 없어졌습니다. 뛰어내립니다.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통증은 있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맞은편 길로 달려갑니다. 맨발로. 그런데 한 아줌마가 저를 붙잡습니다. 얘, 너 무슨 일이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일이야? 아줌마, 저 배가 고파요. 왜 내 동생 용준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까요? 왜 먹을 것만 생각이 났었을까요? 참치마요 2개와 우유를 먹고
하느님의 얼굴을 한 아줌마가 희미해져 갑니다. 난 살았고 용준인 떠났습니다. 그렇게 난 살았어요. 내 이야기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조용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남은 아이가 어떻게 생존해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난 벌 받았고 스스로 벌 주고 그렇게 살아요. 난 피해자고 난 가해자입니다. 일어나. 눈 떠. 눈을 떠. 눈을 떠, 용준아. 용준아 일어나. 일어나, 용준아 일어나 봐. 눈 떠, 용준. 오늘의 작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제 농장에서 나온 싱싱한 치커리입니다. 역시 판매는 100g 단위로 보내드리고요. 드론 배송으로 신선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총 수량은 2kg입니다. 아시겠지만 오염되지 않은 실내에서 재배를 했고요. 인공 태양으로 일조량도 맞췄습니다. 저희는 대규모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재배, 수화, 포장을 실시하고 있어요.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치커리 상태가 너무 좋죠? 이렇게 길쭉하게 뻗은 모양만 봐도 신선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아직도 실내 재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농사가 가능한 자연 토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땅들이 아스팔트로 뒤덮였고 그나마 땅들은 중금속에 오염됐으니까요. 대규모 농장에서는 농약을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약이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잡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치커리. 지금 주문하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식재료는요. 미니오이 글로리아와 브루셀 스트라우스 묶음이에요. 와, 이번에 정말 엄청난 수확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500g 단위로 판매하고요. 총 수량은 25kg입니다. 건강한 식재료로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기쁨, 이제 다들 아시죠? 그럼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세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큰언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 언니 삶은 어때? 난 괜찮게 살아내고 있어. 작은 언니, 세상은 그대로야. 전혀 변한 게 없어. 언니도 그대로야? 난 도무지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 밖에 나가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 집에서 일을 합니다. 실내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판매도 꽤 많이 됩니다. 이 글로리아랑 브루셀 스트라우스만 처리하면 올해 농사는 여러모로 성공입니다. 얘네는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난 치커리한테 더 애정을 쏟았는데 상태는 좋은데 수확량이 좋지 못합니다. 애정과 성장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오 마이 가지! 왜 그렇게 축 처져 있어? 옳지 못해? 좀 더 자신감을 좀 가져봐.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 하여튼 가지가지 한다 정말. 식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버릇 같은 거예요. 이 일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일 방문하는 드론 배달 기사 말고는 외부와 왕래도 없습니다. 물론 얼굴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은 없지만요. 지루하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그게 이 일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안전과 모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전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고립의 안전을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가난한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가난한 여자와 가난한 남자는 서로의 집에 먹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서로 속이고 속아서 결혼을 했죠. 근데 웬걸요? 상대방도 창자가 꼬일 정도로 가난했어요. 21세기에 말이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알았어. 제 이야기까지 들으셔야 이 연극이 끝날 텐데 말이죠. 여자아이 셋을 낳았고 난 그중에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메밀죽 한 사발씩 먹이며 우리 자매를 살렸죠. 부모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전염병 시대에도 일을 마다할 순 없었으니까요. 콜센터에서 일하던 엄마가 1차 감염이 됐어요. 이어서 사우나에서 청소하던 아빠가 감염이 됐죠. 우리 자매는 나이 덕을 본 것인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대부분 한 달이면 완치된다길래 기다리면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헌데 무증상으로 입원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이요? 치렀죠. 방호복 입고 장갑 끼고 아빠를 보냈어요. 돌아가신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문상을 오지 못했죠. 엄마는 장기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모 내외가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 이 도시로 왔죠. 대단한 희생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었으니까요. 뒤이어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어안이 벙벙했죠.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갑자기 고아가 될 수가 있구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측되지 않은 주문은 없잖아요.
정해진 수량을 맞추고 결제를 승인하고 고객이 기재한 주소로 정확하게 배달하면 되고 배송 완료 확인을 하고요. 근데 그 시절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측되지 않았죠. 이모부 내외는 우리가 불쌍하다며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큰언니는 당시 연애하던 남자와 집을 합쳐버렸고 작은언니는 안 들어오기 일쑤였죠. 워낙 거지처럼 살아서 그런가 난 엄마 아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죠. 근데 큰언니는 통장을 갖고 날랐고 끝내 발길을 끊었던 작은언니는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이모랑 이모부는 날 세워놓고 언니들이 어디 갔는지 물어봐요. 첫날은 5시간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망 신고는 했고 주택 명의 변경을 해야 하는데 큰언니가 인감 도장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언니, 나는? 언니, 나는! 언니! 나는! 언니! 당시 유행하던 인스타에 언니가 만삭이 된 사진을 올려요. 난 이모가 알까봐 노심초사했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비단 배고픔은 아니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야 하는 가난이었으니까요. 나는요, 언니의 아이가 가난하지 않게 살 수만 있다면 난 그걸로 됐어요. 작은 언니는 결국 이모부한테 붙잡혔어요. 대단했어요. 이모랑 이모부가 그날 밤 언니를 때리는데 언니도 절대로 지지 않아요. 봐라 그랬죠? 돈을 다 써버렸대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 언니! 죽으면 안 돼! 언니 죽지 마! 언니 제발! 잘못했다고 빌어! 언니! 언니를 대신해서 빌었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이모부는 언니의 옷을 전부 벗겨버렸어요. 어디 돈 숨길 곳이 있을지 모른다면서요. 이모는 웃었고 나는 눈을 감아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는 참지 않아요. 언니는 나랑은 다른 성격이죠. 언니는 참지 않아요. 난 그때 사람이 죽는 걸 3번째로 보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죠. 가난이 만들어낸 증오심만 더욱 커졌어요.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줬다는 거죠. 글로리아, 넌 어때? 너한테 물을 주고 키워내고 말을 걸다 결국 팔아먹는 나는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언니는 알몸으로 도망쳤어요. 언니가 골목을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고 이모부가 쫓아갔지만 언니는 멋지게 탈출했어요. 나는 창문에서 떠나가는 언니한테 누더기가 닫은 팬티를 던져줬죠. 물론 언니가 입을 수는 없었지만요. 이제 큰언니의 행방만이 남은 거겠죠? 5시간이 뭐예요?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난 서서 오줌을 쌌어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냄새가 난다고 맞았어요. 맞고 주저앉아 있으면 일어나라고 맞았어요. 난 서서 잠을 잤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어쩌면 식물이지 않을까? 식물들은 항상 서 있잖아요. 뿌리가 뽑혀서 죽을 때만 누울 수가 있잖아요. 난 옥수수다. 난 포도나무다. 난 사탕수수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난 안전주의자입니다. 이를 일부러 키우지 않아요. 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기꺼이 식물이 되었습니다. 큰언니처럼 뭘 훔쳐가자니 이제 남은 건 지붕밖에 없고 작은언니처럼 벌거벗고 도로로 뛰어들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절, 량, 네, 진입니다. 자다가 자꾸 깨요. 근데 제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옥수수가 된 그날처럼요. 제가 포도나무가 된 그날처럼요. 제가 사탕수수가 된 그날들처럼요. 큰언니, 세상이 많이 변했어. 언니 삶은 어때? 난 괜찮게 살아내고 있어. 작은 언니, 세상은 그대로야. 전혀 변한 게 없어. 언니도 그대로야? 난 도무지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 아무도 안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아, 저 드론 기사인데요. 밖에 물건이 안 놓여져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오늘 포장을 못했어요. 아, 네. 그럼 제가 내일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드릴 게 저한테요? 매번 감사하기도 하고요. 제 일인데요, 뭐. 장아찌, 제가 담근 거 장아찌요? 안 좋아하세요? 아, 아니요. 아, 너무 좋아해요. 어릴 때 자주 해주셨는데. 고마워요, 언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하고 너무 오랜만에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도 해볼 만한 시도였어요. 왜냐고요? 윗집에 어느 날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건물은 혼자 사는 사람들만 입주가 가능해요. 반려동물도 금지고 파트너도, 아이도 금지죠. 난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입주를 했는데 애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이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멈추질 않고 있어요. 나는 매일 출퇴근하는 윗집 남자를 관찰합니다. 기껏 키워놓은 내 토마토들을 밟고서요. 남자는 점점 초췌해져갑니다. 내 식물들이 말하죠. 아이가 울고 있어. 혼자 있는 거야. 아이를 혼자 두지 마. 저 남자는 나쁜 사람이야. 아이가 울고 있어. 혼자 있는 거야. 아이를 혼자 둬선 안 돼. 저 남자는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
아이를 구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건 나도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멍청한 이모랑 이모부는 방학이 끝났는데도 날 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죠. 물론 봉쇄 조치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면 되는 학교였지만요. 학년이 바뀌고 계절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얼굴을 보지 못한 저를 선생님은 의무감 반으로 보러 온 거죠. 문 두드리는 소리. 아영이 담임인데요. 아영이 좀 보러 왔습니다. 이모랑 이모부는 혼비백산 난리가 났어요. 나를 숨기려다가 실패? 나를 씻기려다가 실패? 뻣뻣해진 허리를 구부려 앉히려다가 실패?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때요. 학대 신고는 오히려 줄었대요. 보통 신고는 교사나 의사들이 하는데 나처럼 식물이 된 아이들은 고립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애들은 짐승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 대신 말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모부 내외는 처벌을 받았어요. 큰언니랑 작은언니가 돌아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방 3칸짜리 집은 믿을 만한 후견인을 통해서 제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전 일종의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가 울고 있어. 혼자 있는 거야. 아이를 혼자 두지 마. 저 남자는 나쁜 사람이야. 아이가 울고 있어. 혼자 있는 거야. 아이를 혼자 두선 안 돼. 저 남자는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더 나았어요. 오늘 새벽부터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어요. 난 누군가 날 구하기 위해 열었던 저 문을 이제 확실하지 않은 모험을 위해서 열어야만 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내 뿌리는 여기에 박혀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난 죽을지도 몰라요. 영원히 누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아이는 울지 않죠? 감은장학이야. 세상이 많이 변했어. 너의 삶은 어때? 나는 괜찮게 살아내고 있어. 큰언니. 감은장학이야. 세상은 여전해. 전혀 변한 게 없어. 너도 그대로야? 나는 도무지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 작은언니.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 온몸에 가시넝쿨을 두른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 가방이 바뀌었어요. 쇼핑백.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난 나가야 돼요. 난 나갈 수 있어요. 내 뿌리를 뽑아야 돼. 난 식물이 아니야. 난 움직일 수 있어. 난 나갈 수 없어. 난 못 나가. 내 뿌리는 여기에 박혀 있어. 난 식물이야. 난 움직일 수가 없어. 난 나가야 돼요. 난 나갈 수 있어. 내 뿌리를 뽑아야 돼요. 난 식물이 아니야. 나는 움직일 수 있어. 나는 움직일 수 있어. 나는 움직일 수 있어.
이리 주세요, 아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